이 아이폰으로 영상을 잘 찍고 싶다면 뭐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딱 3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행 가서 아이폰으로 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. 검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? 케이지, 짐벌, 마이크, 필터, 렌즈 이런 장비 리스트부터 쫙 나오죠. 근데요, 장비부터 사기 시작하면 정작 영상을 안 늘고 장바구니만 늘어요. 안녕하세요, 요피디입니다. 저는 현재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제작부터 광고까지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당연한 소리겠지만 영상 일을 하다 보니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여러 대 있습니다. 근데 여행을 갈 때는 솔직히 아이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합니다. 그렇게 아이폰으로 찍어서 만든 영상도 꽤 많고요. 오늘 영상은 이 케이지가 좋다, 이런 마이크 사라, 가변 ND 필터 뭐가 더 화질이 좋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. 대신에 이 아이폰으로 영상을 잘 찍고 싶다면 장비를 사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제 장비 철학 딱 3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걸 한번 듣고 나면 어떤 액세서리를 사든 훨씬 덜 헤매실 거예요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나는 이 아이폰으로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? 자,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해봐요. 멋진 서울 야경이 쫙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 갔어요.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도 한 잔 마셔요.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나 사진 찍어줘 라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어주게 되겠죠. 어떻게 찍는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친구를 찍는다 1번, 2번 야경, 음식, 테이블 세팅까지 한 번에 담는다. 이미 어디까지 찍겠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졌어요. 결국 정리하면 나는 이 아이폰으로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,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장비가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여행 브이로그 정도면 되는지, 아니면 브랜드 영상, 상업 촬영 이런 데서 서브캠으로 쓸 건지, 혹은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 이런 광고 같은 커머셜 영역에까지 욕심이 있는지,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장비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. 저는 장비 레벨을 총 3단계로 나눕니다. 레벨 1은 단순한 기록용 또는 브이로그, 항상 언제 어디서든 딱 꺼내서 찍을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. 레벨 2는 조금 고퀄리티 여행 영상, 예를 들면 노출이나 흔들림, 사운드 같은 이런 기술적인 중요도가 조금씩 올라가고요. 그리고 레벨 3는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의 영역, 커머셜의 영역입니다.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,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커머셜 광고 같은 영상, 이런 데는 용량이라거나 백업의 중요성, 색 보정의 관용도, 워크플로우의 신뢰성, 이런 것들을 모두 챙겨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프로급 레벨입니다. 저 같은. 근데 보통은 이런 레벨 1 수준의 영상을 찍을 건데
레벨 3 장비를 먼저 사요. 레벨 3 장비는 일반적으로 좀 무겁고 번거롭고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레벨 3 장비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라고 한다면 점점 안 꺼내게 되고 한 번도 안 쓰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중고로 되팔겠죠.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레벨 1 기록 브이로그용이면 이런 케이지랑 스트랩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. 레벨 2 고퀄리티 영상을 좀 찍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레벨 1 장비에 사이드 핸들을 달고 이런 앞에 붙어있는 ND 필터 정도만 추가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레벨 3 내가 상업 영상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외장 SSD 또는 이런 마이크, 이런 짐벌 같은 전문 장비들을 고려해도 늦지 않아요. 자,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. 나는 이 장비를 얼마나 자주 꺼낼 수 있을까? 이건 결국 내 피로도와 용기의 문제거든요. 좋은 영상은 솔직히 많이 찍어야 나옵니다. 적게 찍어서 잘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실력자거나 아니면 그냥 운빨이거든요. 근데 여행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카메라를 자주 꺼내게 만드는 건 막 이런 스펙이 아니라 나의 피로도에 따라 달려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런 케이지에 핸들 달고 SSD 달고 마이크까지 다 달아 놓으면 이거 좀 무겁거든요. 대충 체감상 한 1kg? 못 믿으시겠지만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아, 오늘 그냥 찍지 말까? 그거 하지 마, 이씨. 들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 진짜 무거워갖고 길바닥에다 막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요. 무겁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. 반대로 그냥 이렇게 목에 걸린 아이폰 하나만 딱 있으면 오, 그림 예쁜데 하면은 카메라 딱 켜서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쉽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장비를 고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를 달면 내가 뭐 더 자주 꺼낼까? 아니면 가방에 더 오래 있을까? 자, 케이지는 이렇게 한번 씌워두면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. 뭐 잡기도 좀 편하고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립감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렇게 막 툭 떨어져도 덜 불안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스트랩도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쇼핑백도 들고 있고 아니면 막 자전거를 타거나 심지어 뭐 바이크를 탈 때도 훨씬 더 자주 꺼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. 자,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리그에 짐벌까지 단 조합은 나 오늘 진짜 촬영하러 나왔다 하는 날 아니면 사실 거의 안 꺼내죠. 특히 여행할 때 이 짐벌만큼 거추장스러운 물건도 없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장비 철학은 이거예요. 나를 좀 더 자주 찍게 만드는 장비만 남겨라. 이런 케이지, 사이드 핸들, 스트랩 같은 것들은 찍을 용기를 올려주는 장비고 지금 앞에 붙어있는 이런 SSD, 짐벌, 샷건 마이크 같은 것들은 이미 저처럼 좀 자주 찍는 사람들을 위한 레벨업용 장비에 가깝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편집 이야기입니다. 이 장비가 나중에 편집할 때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, 살려주세요. 이것도 꽤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해요. 여행 영상 편집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막 흔들린 샷 아니면 노출이 막 들락날락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푸티지 아니면 갑자기 잘 되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 뭐 그런 푸티지들 막 못 쓸 정도는 아닌데 편집할 때 보면 애매한 그런 컷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후반 작업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비 위주로만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짐벌, 흔들림이 없고 부드러운 무빙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죠. 무겁고 막 번거롭지만 한번 제대로 뽑아두면은 편집할 때 영상미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컷이 나와요. 그리고 이런 가변 ND 필터, 낮에 찍은 영상이 막 너무 핸드폰 느낌으로 딱딱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. 모션 블러가 자연스러워져서 편집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느껴져요.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. 손 흔들어서 이렇게 손 모션이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. 이런 외장 SSD 용량 압박을 덜어줍니다. 보통 이런 아이폰을 1테라까지 잘 안 쓰잖아요. 비싸니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많아야 512기가 정도 쓰실 텐데
뭐 기본 카메라로는 이렇게 충분해도 아이폰 17 프로부터 지원하는 애플 프로레스 로우나 프로레스 로그로 찍기 시작하면 이런 일반 내장 메모리로는 막 몇 분 못 찍어요. 기존 사진, 영상도 이미 잔뜩 쌓여 있을 거고 인스타 한다고 막 또 엄청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. 이상 사진도 좀 찍어놓고 캡처도 있고. 이런 SSD를 쓰면 용량 걱정 없이 찍고 뭐 집에 와서 PC에다가 이렇게 툭 바로 꽂으면 편집도 그냥 따로 백업하지 않아도 가능하고, 혹시나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내 다른 외장하드로 옮길 때도 훨씬 편리해집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외장 마이크,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에 달고 있는 이런 외장 마이크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육성, 수음을 또렷하게 남기고 싶을 때 이런 거는 꽂아도 안 돼요? 화면을 보죠. 버릴 뻔한 앵글을 쓸 수 있는 샷으로 바꿔줍니다. 음성은 살리고 화면을 다른 푸티지로 바꾼다거나, 아니면 반대로 음성을 확 죽이고 그림만 쓰는 식으로 편집해서 응용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아이폰 전용 렌즈를 마운트를 해서 막 화질이 좋다, 플레어가 이쁘게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막 찍어놨는데 정작 이야기 흐름에 안 맞으면은 이 화면이 튀거나 뭐 편집할 때,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툭 잘라내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. 저도 이런 아이폰 전용 렌즈가 있는데 거의 안 써요. 갈아 끼우는 것도 사실 너무 번거롭고, 오히려 이거를 달면 아이폰 고유의 광각이나 망원 렌즈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아이폰용 아나모픽 렌즈는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해요. 자, 정리하면 편집 타임라인에 실제로 오래 남을 샷을 기준으로 장비를 고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. 그 샷들을 살려주는 게 이런 짐벌, VND 필터, SSD, 마이크 같은 이런 장비들이고요. 지금까지 장비 이름 하나하나보다는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1번, 나는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? 2번, 이 장비를 얼마나 자주 꺼낼 수 있을 것인가? 3번, 편집 시 이 장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?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나면 뭐 케이지든 스트랩이든 SSD든 뭐든 간에 남의 추천 리스트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나한테 딱 맞는 최저가 세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오늘 얘기한 장비 철학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쓰는 정말 미니멀 세팅,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행용 세팅, 또는 상업 촬영할 때 이 아이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으로 영상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, 본인만의 장비 철학이 있다면 댓글로 꼭 이렇게 남겨주세요. 저도 구경 좀 해봐요. 에? 장비는 나를 더 자주 그리고 더 즐겁게 찍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. 명심하세요. 아참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